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세 번째 기출 숫자 완벽 정리입니다. 자, 이제 꼭 이것만 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양 통지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잖아요.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통지하면 그로부터 30에서 60일 사이에 부득이하면 20일 연장하죠. 통 362 그럽니다. 통 362. 요 사이에 분양 신청을 하고 이렇게 분양 신청이 있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이죠. 그럼 이제 건물 철거하고 사업 착수합니다. 자, 철거하고 사업하면 이제 준공 인간하고 그 다음에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죠. 분양처분이 있으면 등기하고 지체 없이 등기하고 청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납니다. 그때 여기 순서는 사업시행계, 관리처분계, 사관 요 단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절차 분양 통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 인가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 신청기한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뭐였어요? 공고 이렇게 했네요. 통지하고 공고해라 이렇게 돼 있고 1번에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통전부터 30일에서 60일 통 362 이렇게 됐네요. 30일에서 60일 자 20일 보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 362 통전부터 30일에서 60일 며칠 범위 연장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통 362죠. 여러분 여기에 투기과일주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투기과일주구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가 됐으면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는 5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 인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분양 대상자 일반 분양이면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조합원 분양은 관리처분계 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 투기과일주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고 5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년 기억하시고 자, 손실보상협의와 자, 이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이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죠. 협의가 안 됐을 때. 먼저 손실보상 협의는 날짜가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입니다. 그때 누구하고 하냐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철회. 5년 내 신청할 수 없는 자. 자,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에서 철회한 자, 제외된 자, 직권으로 제외된 자, 신청하지 아니한 자, 철회한 자, 제외된 자, 5년 내 신청할 수 없는 자와 관리처분계 인가고실의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세요.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 다구리 집단 구타죠. 집단 구타를 당하니까 얘가 부어서 다육식물이 됐죠. 다육이 다음 날부터 며칠 내요? 60일 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음 날부터 60일. 다구리가 있네요. 손실보상 협의는 다음 날부터 90일. 그 다음에요. 자, 매도 청구 소송 제기는 다음 날부터 60일. 다육이, 수용 재결 신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11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청구에 인가받기 전에 며칠 이상, 30일 이상 토지소유자에게 공람됐네요. 공람 며칠이요? 30일. 인가 여부 결정도 며칠? 30일. 관리청구에 대해서 인가받기 전에 30일 이상 공람. 인가 여부 결정도 30일 하고 되어 있는 거. 자, 먼저 다육이. 보상협의 안 되면 재결신청이나 매도청구 소송 60일. 그 다음에 11번은 여기에 정리해야 될 게 공법에 열람이나 공람이 나오면요. 열람, 공람 기간 내 의견서 제출하고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열람 공람은 14일 이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마지막 단계 열람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는 기간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고. 도시군 관리계에서 주민 의견 청취할 때는 14일 이상 열람이에요. 결정 고시 후에 열람은 열람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공부했죠? 광기 정관. 광기 정관은 30일 이상 공람입니다. 광기 정관 며칠이요? 30일. 정관을 광기 나게 닦았어요. 며칠 이상? 30일.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정비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며칠 이상? 30일. 광역 도시계획,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광기정관 30일 이상 하고 되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일반적인 열람 공람은 14일.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열람기한 제한이 없더라. 광역 도시계획,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정관을 광기나게 닦았어요. 며칠 이상? 30일 이상 하고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될 게 주택 공급입니다. 분양권 수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입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가져도 하나 줍니다. 1주택 1토지를 공유했네요. 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하면 몇 개 주고요? 하나. 자, 공유면 하나예요. 근데 토지 공유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1토지 공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한다 그러지 말고 공급할 수 있다.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은요? 토지 공유는. 다시요. 1세대 1주택이고요. 주택이나 토지 공유는 하나인데요. 근데 토지 공유는 원래 하나예요. 원칙 하나예요. 원칙 하나입니다. 근데 뭐가 정하면 시도 조례가 정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주택 공급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업시행계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자, 가격이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가격이나 면적을 기준해서 가격이나 뭘 기준해요? 면적을 기준해서 이렇게 됐네요.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권리가액 3억, B라는 친구는 권리가액 13억 그랬습니다. 그럼 권리가액이 A는 3억, B는 13억 되면 무조건 분양권 하나 그러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합은 규약이나 정관에서 10억 이상이면 2개 주겠습니다 라고 정하면 A는 하나, B는 신청거 하나, 신청거 하나, 덤을 하나 더 준다는 거, 덤을 60제곱미터 이하짜리로. 그리고 전매제한 몇 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 면적 기준으로 2개 주는데 그중 하나는 60 이하를 준다고요. 하나는 신청한 거 주고 덤이 60 이하예요. 그리고 전매제한 몇 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처리됐죠? 예.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여러분, 재건축 사업인데요.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 위치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면 수개를 가졌어도 3개까지만 줍니다. 근데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수만큼 줍니다. 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더라.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더라.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3개까지. 수개 가져도 3개만 주고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요. 자, 이렇게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만큼. 이렇게.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야 돼요.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몇 개 줄까요? 하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몇 개 줄까요? 하나. 이렇게.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공적 주체는요, 무조건 수만큼입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수만큼, 투기과열지구 아니든 바뀌든 무조건 수만큼, 과밀 억제권은 아니든 바뀌든 무조건 수만큼, 무조건 수만큼이에요. 자, 다시 재건축 정리할게요. 재건축 사업입니다. 한 세대가 5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안에서는 자, 최대 5개 가지고 있으면 3주택까지 줍니다. 밖에서는요, 5주택 수만큼이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하냐? 3주택, 5주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야 되죠.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더라. 그럼 몇 개? 1주택.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이다. 그럼 몇 주택? 1주택. 이렇게 됐습니다. 아셨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몇 주택을 준다고요? 1주택. 오히려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자, 지금까지 3주택 5개는 기출됐어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때 이렇게 줘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과밀지역 안에 재건축이든 밖에 재건축이든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 5년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에서 원금 5년, 이자 2년, 청산금 소멸시효 도시개발업에서 5년이었어요.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요, 다음 날부터 5년인 거 놓치지 마세요. 정비법은 다음 날부터 5년. 정비법 다음 날부터 5년.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서요. 자, 보세요. 여기는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거고요. 15번은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정비구역이 오면 시행자를 지정하는 과정이에요. 자,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죠.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2년 된 날까지 자, 재개발 예정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2년 내 요게 지정이 안 되거나 또는 2년 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안 돼요. 그러면 2년 된 날은 무슨 날? 다음 날. 여기 요 예정구역의 지정은 해제하여야 한다. 다음 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 1회 안에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정비구역이 나오면 시행자 지정을 자, 1년 내 해야 돼요. 1년 내 시행자 지정하지 않으면 1년 된 날,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한다. 그러니까 예정구역에서는 2년 내 정비구역을 지정하든지 시행자를 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년 된 날, 다음 날 예정구역은 해제해야 한다. 정당하면 1년 연장하고. 자,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1년 된 날까지 뭐가 지정되지 않으면 시행자 1년 된 날 무슨 날? 다음 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고요. 자 보세요. 요 공공재개발에서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정비 예정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이 들어왔어요. 재개발 예정구역, 공공재개발이었으니까 재개발 예정구역이 들어오면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재개발 구역, 정비 구역이 지정되거나 또는 시행자가 지정돼야 돼요. 시행자 지정.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2년 된 날, 다음 날 정비 예정구역 해제해야 한다. 해제 의무. 정당하면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1년 범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로부터 1년 내 정비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1년 내 이제 뭐 해야 돼요?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고. 요 시행자 지정이 안 되면 1년 된 날,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되는 거고요. 둘 구별됐죠?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까지 2년 안 되면 다음 날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또는 시행자 지정도 2년 안 되면 다음 날 해제한 걸로 해제해야 한다 돼 있고, 자, 정비구역이 나왔으면 시행자 지정을 1년, 그렇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해야 한다. 예정구역에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 안 되더라, 시행자 지정 없더라, 2년 된 날 다음 날 정비예정구역 해제해야 한다. 정비구역 나오고 시행자 지정이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 된 날 다음 날. 자, 요 정비구역 지정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사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예.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